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유엔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신년 메시지도 내놨는데 거기서 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 특파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최근에 23만 달러 수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 연루설 뭐 이런 것까지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기가 차고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검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근거 있는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신년 메시지였는데요. 일단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한다. 그리고 도덕성, 자질, 정책 다 상관이 없고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예. 검증은 피하지 않겠다. 그런데 경선은 원하지 않는다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신년사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대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들어와서 지금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최근에 좀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되면 사실은 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찌됐건 좀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대통합을 계속 강조하는 그 또 다른 이면에는 그러니까 모든 정당 위에 또는 모든 대권 주자 위에 본인이 쓰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은 대통합이라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일종의 빅텐트 내지는 그 대연정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제 정당 정파 위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그 대권 주자로 일종의 추대가 되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예. 저걸 보면은요, 지금 반문연대라고 하는 문재인과 반기문이라는 양대 세력 중에서 문재인 강구한 진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반기문이라고 하는 그 대안을 생각하는 세 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기문 그 총장이 지금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반문연대에서 일정 정도 다 통합을 하자 이렇게 이게 어려운 상황이 검증이 아들 병역 문제가 벌어지니까 충청이 버텨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반전의 기회는 TK에서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 총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부분 충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허약한 그런 지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누구하고 연대하느냐, 어떻게 연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대선의 관림길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다시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지금 뭐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6.6%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4강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6% 넘기 안철수를 제쳤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대안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너무나 넓다. 그래가지고 꽃놀이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통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반문연대의 대표 주자로 나선다 이런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보수 진영의 대안인 황교안 총리가 뭐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사실 검증의 그 압박과 지역의 그 허술함과 그리고 다른 대안 유일 대안이 아닌 다른 대안이 나타났다. 이것이 내년 초에 반기문 총장이 들어올 때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도전들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반 총장 대세론이 그야말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마느냐 이게 판가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새 보면은 뻔질나게 의원들이 뉴욕을 많이 가요. 네. 그러면은 가면서 그 말을 전하는데 그런 전원보다는 본인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기름장어 뭐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발언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이면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그 1월 중순쯤이면 귀국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방금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6.6%를 얻었어요. 근데 저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분명 질문에 대선 나갈 생각이 있느냐? 생각이 없다라고 단호히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무대에 나서지 않겠다는데 과연 보수 진영의 새로운 주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한 축으로는 나설 수 있죠.
뭐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대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또 비상 상황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친박 쪽에 후보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가지고 친박 후보로 나설까요? 거의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친박에서 후보도 못 낸다? 새누리당에서는? 아마 지금 그쪽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안이 있네? 황교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6.6% 나오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지금 상황에서 대선 전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친박 후보는 지금 대충 얘기되고 있잖아요. 황교안. 어쨌든 나올 것 같아요. 본인도. 그 다음에 친문. 이미 문재인 돼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쪽을 뺀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지대가 제3지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 제3지대에 누가 주자가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황교안 빼고 문재인 빼고 나머지 그러면은 뭐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또 반기문 전 총장, 이제 앞으로 총장 이런 분들이 제3지대에서 과연 누가 주도를 하면서 판을 어떻게 해? 여기서 이른바 빅텐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되면은 누가 주도하느냐 또 되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 누가 끝까지 갈 것인가 예. 또 연대를 하면은 연대의 고리가 뭐냐 개헌이냐 등등 이 판이 지금 싸움이거든요. 아마 지금 반기문 총장도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회통합 또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포용적 리더십. 네. 왜? 제3지대를 내가 주도해서 새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세력을 보면 충청권이 기본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갔다 왔지만 지금 예전에 친이계들이 측면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동관 전 홍보수도 그렇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도 지금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이계가 측면 지원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친박이 아니기 때문에 친이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 충청 중심으로 한 것과 수도권의 친이계들이 모여가지고 반기문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게 이번 대선 국면에 있어서 친박과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반기문 총장의 입장에서도 친박하고 직접적으로 뭐 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여의치가 않은 거고 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다른 축하고 국민의당은 이미 호남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당은 일단은 좀 유보해놓고 그 다음에 신당과 새누리당 여기에서 어떤 자기의 아지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약간 친박해가지고 좀 그렇다. 그런 감이 있고 신당에서는 유승민이라고 하는 또 만만치 않은 경쟁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3지역에 뭐 4지역이 될지 5지역일지 모르지만 충청 중심과 친이계 중심의 의원 구락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런 네. 면에서 친이계는 굉장히 여권에서는 여권이라고 하는 게 친박과 친일이라고 하는 아주 강고한 진영 논리가 있는데 친박 진영에서는 지금 일단은 좀 보고 있는 거고 친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친이계들이 또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뉴욕으로 가가지고 뭐 연을 만들고 국내에서 그걸 전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친이만 가지고 이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죠. 네. 결국은 보수 진영은 끝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구한 진영이 있어야 하는데 강구한 진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충청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회창 총재는 대선에서 충청에서 이기질 못했어요. 예산 빼놓고는 다 졌단 말이죠. 충청 출신인데도 그런 면에서 충청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리고 네. 친이만 가지고는 보수 진영을 전체로 아우를 수 없다. 지금 거리에 나오는 보수 진영 강고한 파들은 친이계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일단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 반 총장이 뭔가 경선 판에 뛰어들기보다는 외부에서 뭔가 그런 경선을 좀 피하면서 집중적인 자기에게로 오는 검증을 좀 피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은 사실 반 총장을 향한 검증만 굉장히 세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경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반 총장이 뭐
뭐 새 확장에 나서는 거를 경계를 하면서 우리끼리라도 뭉치자. 그래서 야권 통합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좀 어떻게 그렇죠. 반 총장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구도가 어떤 거냐면은 반문연대입니다. 친박에서는 황교안 뭐 후보를 내든 말든 그게 논외로 하고 예. 이른바 제3지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과 반기문 또는 문재인과 안철수 이 구도가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판을 깨야 됩니다. 깰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야권연대예요. 야권연대는 야권의 일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연대하면 일당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겁니다. 네. 조그마한 정당이 큰 정당한테 당시에 우리 밑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지지율에서도 반기문 1등이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계속하면서 다른 제3지대가 커지는 것을 막는 전략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검증을 피한다? 그러면 대선 출마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검증 받을 겁니다. 본인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해야 됩니다. 경선하지 않는 순간에 반기문은 한 달, 두 달 제3지대든 또는 새로운 사회통합 세력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판이 되는 것을 문재인 쪽에서는 두려워하다 보니까 먼저 다른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반기문 총장이 지금 1위, 2위를 다투고 있네. 공격해. 아마 치열하게 내부는 몰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반기문 총장을 검증할 것 같고 제가 보더라도 저도 지금 반기문 총장을 잘 모릅니다. 네. 관련되어 있는 외국의 이런 데는 주간지들,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저도 궁금한데 검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야당 내부의 대권 가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1위 문재인 대표가 공고히 지금 전 대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견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뭐 집권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자가 또 공개가 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느끼고 있는지 뭐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민주당 빼고 다 모여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은 아주 이번에도 근소한 차이로 또 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새누리당 친박계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저만큼 표는 빠져나갈 것이고, 네. 그러면 나머지가 다 합치더라도 중도에서 개혁보수신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지난번에 득표 한 48%그 정도만 우리가 확고하게 받으면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게 자칫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명진 지금 위원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친박계 핵심들 좀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행보가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은 반기문을 새누리당으로 불러오려고 하는 의욕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새누리당 가지 않고 친박계만 빠져나간 상태의 새누리당과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을 한데 아우러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꽤 세력이 된단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당 내지는 그 제3지대까지도 합쳐진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전략적인 고민들을 상당히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또 하나 최근에 또 불거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반기문 총장하고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한 얘기인데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런 정치권 전반이 지금 이제 어찌됐건 그 정계 개편 그런 과정에 좀 들어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부, 그러니까 비주류 일부라도 만약에 이탈해서 나와서 제3지대로 온다거나 아니면 반기문 지지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경우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결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최근에 국면에서는 너무 문재인 대표만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표도 최근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너무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뭐 혁명운운 또 뭐 개헌 관련해서도 뭐 본인 처음에는 약간 임기를 포기하고 나서라도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을 추진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네. 아니 뭐 개헌해가지고선 뭐 어떻게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임기 단축 5년조차도 뭐 개혁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좀 계속 내놔서 네. 그 부분을 보면 중도나 이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약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부분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제조산화라고 하는 신년 휴호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천하를 개조하겠다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개헌이라고 이게 뭐 5.16 때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그 거대한 민중의 그게 있을 때는 국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엔 개헌을 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끝까지 개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막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산하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당랑거철이다. 그 사마귀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혼자 막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 지금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자기가 좀 전향적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좀 보조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또 대선 전국까지 네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